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웰빙이 대세인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운동은커녕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 몸 상태에 맞는 건강 목욕법인데요. 승민 씨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위염에는 고온욕이 좋은데요. 약 40도의 물에 5분 정도 몸을 담그고 있으면 높은 온도의 물이 위산 분비를 저해시키기 때문에 위염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가며 씻는 냉온 샤워법도 있는데요. 1분씩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가며 총 7번 반복하여 샤워하는 이 목욕법은 특히 신경통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유욕이란 목욕법도 있는데요. 40도 정도의 물에 손바닥을 쫙 펴서 5분 동안 담그는 목욕법으로 주부들의 고질병인 손저림 증상이나 불면증에 좋다고 하니까요. 손저림이나 불면증으로 고민이신 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문을 연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클릭 클립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지도에 대한 다양한 클립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빅히스토리를 통해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의 역사 속에 숨겨진 과학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현대인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게임인데요. 게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둘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 방송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밌는 내용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짤막한 클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코너 클릭 클립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클립 영상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여행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죠. 바로 위치 정보를 일정한 축척이나 기호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초기에 인류는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표시하기 위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발전을 거듭한 지도는 오늘날 여러 목적 아래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도에 대한 첫 번째 클립, 지도의 종류,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지도는 그 특징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일반도와 주제도입니다. 일반도는 지형과 도로 등 지표면의 형태처럼 일반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지도로 축척에 따라 25,000분의 1 지형도, 5만 분의 1 지형도, 50만 분의 1 지세도, 100만 분의 1 전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도는 특정 주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표현한 지도인데요. 기후도, 교통도, 관광도, 군사도 등 용도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네, 클립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승민 씨, 지도라는 게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가 건설되면서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지도는 어디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나요? 네, 바로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곳에서 국가기본도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기존엔 2년 주기로 수정해 왔지만 근래에는 수시로 수정하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국의 모든 도로를 추정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지도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 지도를 보다 수월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장비와 시스템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 그 두 번째 클립 지도 제작 시스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측량. 그래서 지도 제작의 측량 장비는 필수나 마찬가지인데요. 버추얼 레퍼런스 스테이션의 약자이자 가상 기준점 방식을 뜻하는 VRS. 측량 방식의 하나인 VRS는 혼자서도 측량이 가능해 소규모 현장 측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들고 운동장 위를 걸으면 화면에 동선마다 점이 찍히면서 운동장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죠. VRS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의 지도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면 MMS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지도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모바일 매핑 시스템의 약자인 MMS. 이 시스템은 센서가 부착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의 지형과 지물을 측량하는 겁니다. 실제로 MMS를 통해 지도를 제작해 본 결과 차량 외부에 달려있는 GPS와 레이저 스캐너가 초당 3만 개에서 3만 2천 개의 점을 찍어냈는데요. 그 결과 화면 속에 차량을 타고 이동한 길 주변의 지형 지물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MS는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인 만큼 항공사진 측량에서 적용할 수 없었던 소규모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지도 제작이 가능한데요. 반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도 제작이 불가능하고 자료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MMS는 어떤 원리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스캐너와 GPS 수신기, 컴퓨터 등을 통해 레이저를 발사해 건물 등에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초음파를 발사해 수심을 확인하는 방식과 유사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도 제작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지도가 그려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그것도 3D 입체 지도 형태로 컴퓨터 화면에 바로 그려지더라고요. 네, 이미 3D 입체 지도는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지도가 됐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내비게이션만 봐도 상당수가 3D 입체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3D 입체 지도 중엔 인터넷 웹사이트 G사의 지도를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3D 지도 서비스를 개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V월드입니다. V월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준비한 마지막 클립, 한국형 3D 입체 지도 V월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3D 입체 지도 V월드. V월드 지도의 정확성과 해상도는 세계 그 어느 나라의 3D 입체 지도에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데요. 지역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줘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잠실의 놀이공원과 남극 세종기지 등의 모습을 세계적 지도 서비스 업체인 G사의 것과 비교해봐도 V월드 3D 입체 지도의 선명함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 평양과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위성 영상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또한 지도 정보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지역 정보,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지도 관련 데이터도 함께 서비스합니다. 인류의 생활 영역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지도. 지도는 인간의 눈과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간의 영역을 넓혀나갈 지도 기술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클립 중에서도 마지막 클립인 V월드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승민 씨, V월드 이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웹이나 모바일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웹사이트는 지금 자막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주소로 들어가면 이용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과연 얼마나 편리한 지도일지 V월드 저도 꼭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부르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역사 속에 깃든 과학을 풀어보는 다큐멘터리 빅 히스토리입니다. 그중에서도 중력을 넘어 하늘을 나는 비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승민 씨, 인간은 왜 새처럼 날 수 없는 걸까요? 당연히 중력 때문이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새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새한테 우주복을 입혀서 우주로 보낸다면 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주 영화를 보면 우주에는 중력이 없어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새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붕붕 떠다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는 건 중력 때문이지만 만약 중력이 없다면 날개를 가진 새도 지구에서처럼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가 없는데요. 결국 새가 지구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적당한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나는 비행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비행에 담긴 비밀을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빅 히스토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다큐멘터리 빅 히스토리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풀어나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불의 명작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즐기는 놀이, 게임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게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한 마리의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는데요. 그 꿈은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비행기 개발이 성공한 데에는 역사 속 다양한 현상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데요. 기계공학의 발전이 이루어낸 비행. 그 기술에 담긴 역사 속 비밀을 알아봅니다. (1903년)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 실험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 당시 이들이 비행에 성공한 데엔 과학 발전이 그 바탕에 있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엔진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인력에 무려 50배의 힘을 내는 기계였던 엔진. 바로 이때 라이트 형제가 엔진을 이용해 비행기를 하늘로 띄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냅니다. 그런데 비행기 발명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거운 엔진의 무게였는데요. 라이트 형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선택한 금속이 바로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은 튼튼하고 유연한 데다 강철보다 3배나 가벼웠는데요. 그 이후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의 엔진에 알루미늄을 사용해 비행기의 무게를 절반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진 무게를 더는 것만으로 비행기를 하늘로 띄울 순 없었는데요. 엔진과 조종사의 무게를 견딜 만큼 튼튼한 비행기의 골조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골조에 쓰인 재료의 비밀은 3억 년 전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득히 먼 초대륙 시대,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인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하던 그때 대륙이 차츰 메마르면서 수없이 많은 나무가 멸종되고 있었습니다. 몇몇의 나무만이 원추형 방울로 씨를 보호하며 살아남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가문비 나무였죠.
그리고 초대륙이 분리되면서 가문비 나무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요. 이 나무의 목질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너무 단단하면 무겁고 또 가벼우면 약해서 쉽게 부러지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강도와 무게 모두 적정 수준이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초대륙 시대에 살아남았던 가문비 나무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비행기의 골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상공을 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도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공기가 있기에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 것인데요. 날개가 공기를 밀어내는 작용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지구에 중력이 없었다면 공기를 대기 중에 붙잡아 둘 수 없었을 텐데요. 결국 비행은 지구가 중력이 적당하고 대기 밀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대기와 중력의 존재는 지구를 비행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기에 엔진 개발과 알루미늄, 그리고 가문비 나무라는 재료가 더해지며 인류는 비로소 비행이란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즐기는 놀이, 게임. 현재 많은 현대인들은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데요. 정해진 규칙 아래 승부를 가리는 게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는 게임인데요. 세계 최초의 게임은 어떤 게임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중 오늘날의 관점에서 게임의 정의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게임을 꼽아본다면 1958년에 개발된 게임 테니스 포트가 있습니다. 테니스 포트는 게임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테니스 코트에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1958년에) 개발된 게임 테니스 포트. 외부 조작기기를 활용한 이 게임은 화면의 가로 방향의 코트와 수직 방향의 네트를 표현해 공을 치고받는 형태였는데요. 수직 방향의 네트에 공이 걸리면 공의 각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외부 조작기기를 이용해 공을 치는 각도를 변경할 수 있었죠. 한편 테니스 포트를 하려면 이 게임만을 위해 개발된 장치가 있어야 했는데요. 1962년엔 특정 기기가 없어도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탄생합니다. 바로 조이스틱을 이용해 우주 공간에서 적 우주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임 스페이스 원인데요. 스페이스 원은 게임의 배경이 되는 우주 공간이 무중력 상태라는 특성을 감안해 미사일이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이스틱을 조작함으로써 미사일의 방향 전환을 통해 적 우주선을 격추시킬 수 있었죠. 네, 지금까지 역사 속 게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게임을 할 때면 손으로 조이스틱이나 컴퓨터 자판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개념 게임이 출시됐는데요. 바로 뇌파를 이용해 조작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기존의 게임 방식에서 벗어나 손 대신 뇌파를 통해 게임을 진행시키는 건데요. 가령 정신을 집중하면 게임 화면 속 공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은 어떤 식으로 뇌파를 게임에 활용하는 걸까요?
지난 2009년에 출시된 초기형 뇌파 게임 마인드플렉스. 이 게임은 뇌파를 체크하는 장치를 착용하고 정신을 집중하면 공이 움직이고 반대로 뇌를 쉬게 하면 공이 다시 가라앉는 게임이었는데요. 두뇌의 긴장과 이완 상태를 측정해 반영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엔 이보다 진보된 형태의 뉴로보이라는 뇌파 게임이 출시됐는데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기본적인 동작은 모두 손으로 조작하되 어떤 초능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뇌파 헤드셋을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파를 이용해 전투 게임에서 자유자재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마법을 선택하고 조준과 발사까지 뇌파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뇌파로 조작하는 게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미래형 게임은 방안 전체가 게임 화면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게임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게임으로 TV 화면 속 장면을 화면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미래형 게임은 말로 하는 것보다 화면을 통해 설명해드리는 게 여러분의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M사에서 선보인 미래형 게임 기술 루멀라이브. 말 그대로 방안 전체가 게임 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룸 얼라이브는 TV 화면 속의 장면을 화면 밖으로 끌어내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했는데요. 프로젝터 6대가 벽 4군데와 바닥, 천장을 비춰 그곳에 있는 물건 모양과 색상을 감안해 게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무와 산, 괴물 등이 벽과 가구 위로 비춰지면서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게임장으로 변신. 마치 실제 게임 화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런 방식의 게임이 가능한 것은 바로 동작 인식 기술 덕분인데요.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동작을 인식해 영상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여가 시간을 즐기는 유쾌한 방법, 게임. 전기전자 기술이 발전하며 게임의 기술 또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보다 실감나고 흥미롭게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게임 기술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게임에 가장 눈길을 갔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가상현실은 배경과 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반해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증강현실을 가리켜 혼합현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동안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분들, 오늘 이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하늘을 나는 비행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라이트 형제가 만든 세계 최초의 비행기의 비밀이 알루미늄과 가문비 나무에 있었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알루미늄과 가문비 나무로 비행기의 무게를 줄인 결과 1903년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만약 가문비 나무가 3억 년 전 지구에서 초대륙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해버렸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이 과연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만약 그랬다면 인류의 비행기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불의 명작은 비행기의 역사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본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11월 둘째 주에는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책임질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수학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토크쇼 수다학 시즌2. 엄마가 강요하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는 우리 아이. 억지로 책상 앞에 앉혀도 집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고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와 가치를 알아보고 한식에 담긴 지역적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 오전 11시 32분 한국의 맛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과학 같은 마술, 마술 같은 과학. 신비한 마술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와 실험을 통한 신기한 마술까지. 국내 최고 마술사 최연우와 과학 전도사 최은정 박사와 함께하는 신기하고도 즐거운 과학과 마술의 세계.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 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정한 직업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이야기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1900년대 초 일제 식민지 시대. 한반도 여기저기에 금맥이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금맥 열풍이 불었습니다. 금광을 통해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려는 조선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에 벼락부자의 환상을 심어주었던 황금광 열풍의 한 페이지를 열어보는 시간. 오후 8시 한국사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8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차별화된 기술력과 건설 규모로 친환경 건축 시공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전원주택 전문 시공업체 앤디하임의 류명 대표. 대한민국 건축 산업을 주도하는 그의 창업 성공 비결을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80년대 대표 트로트 가수 최진희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오전 9시 45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과학 이야기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11월 둘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가면 좋을 축제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바로 올해로 7회를 맞은 서울 비초롱 축제인데요. 매년 이맘때 열리는 서울 비초롱 축제는 청계천에 수백 개의 등불을 설치해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서울의 대표 축제입니다. 네, 올해는 서울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등불과 인기 만화 캐릭터를 형상화한 등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달 22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선선한 가을밤 가족, 연인과 함께 서울 비초롱 축제에서 잊지 못할 추억 남기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